네, 반갑습니다. 윤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댓글로 그 문의했던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승진을 준비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승진을 준비하면서 특히 역량평가를 받는데 역량평가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라는 질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량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평가받는 거죠. 근데 역량을 평가받는 과정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많이 여러분들 그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기관에 이제 보통 평가를 받는데 평가를 받을 때 인바스켓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인바스켓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승진 대상자로 뭐 팀장이 됐다. 그러면 팀장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역할이 바뀌잖아요. 그쵸? 역할이 바뀌니까 그거에 관련된 역량이 다른 사람들을 그 역량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역량이 높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역량에 적합한가를 우리가 판별하는 것을 역량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기준을 하느냐? 그 부분들을 그럼 평가하는 과정들이 인바스켓을 통해서 보통 보면 이메일로 이러이러하게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다 이것들을 보고서로 뭐 2장이나 3장으로 작성하십시오 이렇게 유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다른 분들은 롤플레이 같은 경우도 본인이 보통 면접을 하거나 이러면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서 합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준비해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거나 뭐 노량진 학원에서 그거를 또 가서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비용이 굉장히 어떻게 높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이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코칭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기관에 직접 쇼핑을 가서 하는 강의를 하는 강사인데요. 근데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알고 가야 되겠다. 이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잘못 준비해가지고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아는 분들이 합격됐다고 저에게도 교육을 받아서 합격된 분들이 꽤 있으니까 저의 얘기만 잘 따라오시면 합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하면 중요한가 제가 준비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실 때 보통 여러분들이 우선 이 공무원들이나 특히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제 승진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선배님들이나 어떻게 되는지 좀 물어보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실제 시뮬레이션 안 해보고 자기 혼자 준비하거나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바스켓이나 역할 연기 그리고 집단 토론 그리고 보고서 평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바로 보고서 평가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보고서 마스터의 저자이기도 하고 보고서에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합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지를 깨달으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시켜보면 의외로 제 시간에 끝내는 이 학습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 실력은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풀다가 이제 쳐가지고 이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출을 하다 보면 이 시간이 제대로 못 풀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그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봐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이 합격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요, 이 문제에 따라서 유형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냥 한 가지 문제 가지고만 이게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또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도 어떤 경우에는 성과 관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 해결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이 문제 유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떤 유형인지를 빨리 아는 것도 이 합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문제 이상으로 자료를 읽어서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컴퓨터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만 잘한다고 해서 합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을 잘 한 다음에 빨리 이걸 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면 실행을 빨리 해내야 되는 거죠. 시간 안에.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시뮬레이션을 안 해보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거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이 시간 안에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또 중요한 게 이게 해서 뭐 자수는 맞춰서 냈다고 하더라도 문맥이 안 맞는다든지 논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뭐가 빠졌다든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점수를 어떻게 돼요? 감점을 당하겠죠. 그러면 합격이 안 되고 떨어지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할 때도 글자 수를 엇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단지 모양만 신경 쓰다가는 다 작성하지 못하는 것보다 내용을 다 치고 그 다음에 비주얼을 신경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처음서부터 막 이 내용은 잘 안 하고 비주얼에 대해서 막 컴퓨터 스킬만 자꾸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옛날에는 그 비주얼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이런 부분을 했지만 아예 요즘은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양식을 아예 제공하고 그 양식 안에서 텍스트만 잘 치면 그 부분들이 되도록 이렇게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그 양식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 스킬이나 이 비주얼이 되게 중요시 됐는데 지금은 비주얼이나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내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거를 잘 쓰느냐.